네, 투자의 공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이태영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좀 가장 관심이 요즘에 많으신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주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좀 보셔야 될지, 또 어떤 종목들 어떻게 좀 현재 접근하면 될지 자세한 투자 전략, 또 매수점, 또 매도점 이런 부분까지 좀 딥하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종목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반도체 쪽부터 해보면 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싹 그렇게 주가가 네. 좋지를 않아요. 뭐 많이 올라서 뭐 부담스러운 가격대라는 건 사실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네. 실적도 좋았고 업황도 뭐 좋고 블랙엘 같은 경우는 뭐 없어서 뭐 팔고 싶어도 못 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또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정도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부터 좀 한번 좀 봐주시죠. 저희 엔비디아를 보고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드냐면 요즘 이제 파생 관점에서도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오늘 같은 경우 저항선을 찍은 시점인데 딱 찍었거든요. 네. 자, 어떤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에 엔비디아를 또 이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헤지펀드들이 그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저항선을 찍었을 때 이런 시총 큰 종목들을 공매도를 때리면서 그 지수를 또 방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수 하락분도 먹고 그 파생 쪽이요. 예. 그 하락분도 먹고 공매도를 때려서 밑에 있는 지선에서 또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 차익분도 또 수익이 챙기기 때문에 이게 참 양방으로 먹겠다는 얘기구나. 예.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자리가 지금 와가고 있는데 이 본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라인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라인이냐면 자, 과거에 이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제가 조정이 나온 거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빨간색 추세선이거든요. 요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하면 또 한 번 찍고 나서 빠졌습니다. 요 라인들을 뚫고 올라간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아닌 그대로 위로 슈팅이 나왔다는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자, 현재는 엔비디아가 M자형 차트를 그리고 있거든요. 위에 올라와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120불까지 내려오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를 뜻하냐면, 다우지수나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같이 조정이 나오면서 엔비디아도 밑에 있는 120불 라인을 찍을 때까지는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특히나 본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삼성전자는 좀 틀리고요. 다른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틀린 게 그 점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기존에 계속 저점 라인에 내려와서 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위에 저항선을 뚫고 오늘자에 그걸 지지선을 삼고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오늘 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밑에 있는 지지선을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그 라인 지지선으로 삼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좀 반대 결로 예전에 SK하이닉스 그렇게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또 빠졌잖아요.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삼성전자 차트를 바로 들어가 보죠.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대응을 할 때 요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지금 추세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요거 참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일봉상 큰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거든요. 자, 희한하게 한 찍도 안 틀리고 요 라인들 찍을 때마다 웨이나우 기간 이런 메이저라고 얘기할게요. 메이저들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그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위에 올라왔을 때도 이때 그 앵커님과 같이 한번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닝 시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닝 시즌 삼성전자가 어닝 시즌 그 실적이 좋다라고 발표가 되고 나서 오르는 걸 못 봤다라고 제가 맞아요. 그 얘기했던 기억나요.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때가 88,800원 고점 라인에서 지금 밑에 저점이 49,900원인데 자, 그렇다면 이 지선을 찍은 라인하고 자,
제가 추세선 요 화살표 그어드리면서 이 빨간색 추세선 있죠. 요거를 밑에 쪽 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대로 연결을 하면 49,900원을 딱 찍고 그때 올라가는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아침 마켓나우 2부에서도 이거 찍기 전에도 이 추세선을 계속 보여드리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그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월요일장이에요. 월요일장 어제장 같은 게 종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동시호가에 올렸어요. 장중에 올리지 않고 장 막판 동시호가에 네, 동시호가에 400만 주 이상 받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47,900원에 끝이 난 종가 고가의 모습이고 57,900원? 네네, 어제자요. 네. 어제 고점이. 근데 오늘자를 일봉을 보시면 이 라인을 딱 지지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요걸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있는 세력들도, 그러니까 메이저들도 요거를 다 아는 거죠. 자, 오늘자 일봉인데 오늘 최저점이 어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어제 저항선을 지선을 삼고 지금 양봉으로 올라온 그런 그림을 또 한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올 경우에 위에 있는 66,800원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인데 66,800원. 네. 이게 1차 지지선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여기 최종 지지선. 여기 가면 무조건 한 50% 70%는 터셔야 돼요. 저항선 네. 지금이 6만 네, 66,800원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는 전량 50% 이상. 50% 네, 이상. 50% 이상. 왜냐하면 그 라인들을 예전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지지선이었거든요. 지지선이었지만 이제는 바뀌었죠. 자, 제가 이거 동그라미 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라인들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라인들을 보시면 웨이나우 기관들, 그러니까 메이저가 여기에서는 추세선 아래에서는 추세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자, 하지만 요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니까 어떤 그림이 펼쳐졌느냐? 그대로 연결하면 여기거든요. 이 라인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났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왜 보여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이 빨간색 추세선을 다시 찍으면 이 라인이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는 좀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자, 위에서 잡고 계셨던 분들은 밑에 이 라인이 66,8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야 다시 8만전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림은 나쁘지가 않아요. 일단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서 지금 지지를 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엔비디아가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열려 있다는 그런 그렇죠. 점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장 만기가 또 목요일 날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무조건 이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웨이나우 기간 지금 상방 포지션이거든요. 네. 근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올라오면서 좀 물량을 덜어냈지만 다시 조정을 한번 일부러 일으켜서 그 콜옵션 프리미엄을 깎인 다음에 이제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또 쫓아갔거든요. 콜옵션에. 네. 그 사람들 손절 물량을 잡고 다시 한번 올릴 때 삼성전자를 분명히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목요일장 같은 게 좀 크게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그림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지선을 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지지선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위에 저항선 66,800원 여기까지 가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간다고 보고 거기 갔을 때 이제 50% 정도 일단 네. 이익을 좀 실현하는 방향으로. 근데 계산해 보니까 그때까지만 올라가도 저점 대비해서 30%가 넘게 오르는 거예요. 아, 삼성전자 그렇죠. 가지고. 네. 저 그러면야 뭐 제가 왜 삼성전자를 매수를 안 드렸을까요? 다른 거를 드리다가 놓쳤나요? 아니에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발생을 할 네. 거기 때문에 이번 한 번에 뭐 굳이 이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삼성전자도 이렇게 되면은 대략 한 2주 네네네. 정도죠. 그 정도 사이에 30%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 네, 그렇죠. 같은 이런 대형주 가지고도 그런 어떤 사례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삼성전자를 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네. 엔비디아 향 SK 하이닉스 봐야죠.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던 그런 그림들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게 17만 중반대에서 이날 매수를 드렸어요. 9월 3일인데 네. 15만 3천원서부터 매수를 보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주주 게시판이나 난리가 났어요. 이델리 저 뭐하는 전문가냐. 근데 시킨 만큼 떨어지라는 얘기잖아. 아니냐 그 얘기잖아. 10% 이상 떨어져야지 거기 15만 3천원을 찍거든요. 근데 그 라인을 딱 그 다음날 찍고 올라갔죠.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지지선을 이탈을 하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밑에 있는 지지선을 줬는데 이 중간에 지지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 드릴 라인은 이 라인밖에 없었고,
자, 그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만약에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저항선이 어디냐? 그렇죠.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네. 자, 매수 지지선은 나중에 조정이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추세선을 요거를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화살표를 긋고 있는데 요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죠. 파란 색깔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라인을 깨고 내려가서 다시 이 라인을 찍었을 때 저항선을 삼았어요. 그래서 쭉 빠지고 나서 그 라인들을 연결을 하면 또 찍고 빠져요. 요 라인을. 그래서 요 라인을 쭉 연결을 하면 제가 15만 3천 원 쪽에서 이제 밑에서 매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물량이 여기 이쪽 라인에서는 다 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선을 찍고 또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역시나 밑으로 빠지고 있죠. 자, 그렇게 된다면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이 파란색 저항선이 목표치로 보시고 대응을 하세요. 그게 얼마죠, 대략? 자, 요 라인을 찍으면 무조건 50%는 타셔야 되는데 28만 예, 28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만 원이요? 네. 28만 20만 8천 원. 20만 8천 원. 예, 그렇지. 20만 8천 원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자, 만약에 엔비디아가 오늘 빠지고 나서 밑에 있는 120불까지 간다고 치면 우리 또 이거 SK하이닉스도 조정이 같이 당연히 나올 조정 거거든요. 나오죠. 예, 삼성전자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거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건 다 단기 저항선이라서 좀 큰 지지선을 한번 말씀드리면 15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 SK하이닉스를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15만 원에서 오면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계좌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떨어진다고 쳤을 때 네. 15만 원에서 일단 잡았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의 관심사잖아요. 20만 8천 원. 그게 또 20만 8천 원이 그대로 살아 있다. 네. 그러면 뭐 15만 원에 사서 20만 8천 원이면 대략 한 25%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요거 예상도를 하나 그려드릴까요? 네. 이게 어차피 이제 저희 방송하는 거 또 오늘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네. 자, 이게 M자형을 그리고 나서 지금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뭘 뜻하냐면 요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팔라인을 만들고 그렇죠. 왼쪽 어깨를 만들고 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밑에, 그게 예. 이제 엔비디아 조정 시 그렇죠. 예상되는 조정 시에 그림이다. 그런 15만 라인을 찍고 요 파란색 저항선과 밑에 지지선을 다시 W자로 만든다. W자로 올라가면서 역해된 숄더로 팔라인을 만들러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꼭지가 20만 20만 8천. 8천 원. 그러면 거기서 다요? 아니면은 절반만 해요? 네, 거기를 찍으면 일단 50%는 무조건 터셔야 되는 게 과거를 보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거든요. 파란색 추세 저항선. 그렇다면 이 라인을 찍고 나서 조정이 또 크게 나올 수가 있으니 50% 이상은 좀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너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역해된 숄더를 만약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만드는 게 M자형 하락입니다. 자, 요 그림까지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는 게 지금 제가 여기서 그림을 그려드리면 내려와서 밑에 있는 지선 찍고 지금 W자로 올라갈 거라는 이 라인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그림이. 네. 자, 그리고 올라와서 역해된 숄더 오른쪽 어깨 그리고 다시 머리 라인을 그릴 경우에 이런 식으로 M자형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하락 패턴이 여기 위에 저항선을 찍으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죠. 그러면 50% 털고 나머지 50%는 가져가자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미가 제가 추세선을 하나 더 그을게요. 왜냐하면 위에는 20만 8천 원을 찍고 나서 우리는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 요 단기 저항입니다. 요게 어떤 라인이냐면 제가 급작스럽게 그었지만 자, 이 라인에서는 지선의 역할을 했죠. 근데 요 라인을 찍을 때마다 지금 저항선을 역할을 했으니까 만약에 20만 8천 원 라인을 찍고 조정이 나오는데 밑에 있는 20만 원, 요 빨간색 추세선 보이시죠? 요거를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겠죠. 요거를 깨고 내려갈 경우엔 다시 M자형 하락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20만 원을 지지 여부를 확인해서 20만 원 지지 못한다. 그러면 전량 매도를 해야겠죠. 그러네. 예, 이런 전술로 이제 다가가는 그걸 이제 거죠. 그때 가면 또 상황이 네, 판단이 맞습니다. 되겠죠. 네. 자, 보세요. SK하이닉스 지금 20만 원과 현재 15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15만 원이 이제 지금 현재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그거를 이제 지지하고 다시 이제 20만 지금 한 8천 원 정도 여기까지 이제 올라갈 거고 거기서 이제 더 갈지 말지는 이제 그때 상황 가서 또 네, 판단을.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추세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추세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의 여러 가지 업황이나 이슈 같은 거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 감안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가볼까요? 네, 이 한미 반도체가 그래프가 지금 여기 메이저들의 의도가 보여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오늘 아침 방송을 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 마켓 나온 2부 생방송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 있는 세력들이 이 연두색 추세선을 보시면 일봉상 저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인들을 찍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이 추세선을 긋고 대응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이제 여기서 매수를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지선을 깼어요. 살짝 깼네. 네. 예. 깨고 나서 다시 올라탔는데 네. 이게 뭐냐면 나 이제 올릴 거야. 지지선 다시 올라타는 거 봤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매수를 따라와야겠지 하면서 여기 있는 메이저가 개미들을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다. 네. 자, 이 라인들을 깨고 내려가면 밑에 있는 지선, 이 빨간색 추세 네, 지선까지 내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개인 투자자들 손절이 나와요. 그 못 견디는 거죠. 자기는 반등할 거로 생각해서 따라 붙었는데. 그렇죠. 자, 특히나 15만 원 위에서 이 추세선 15만 원 위에서 매수 잡으셨던 분들, 요 라인에서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은 이걸 견디시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추세선도 다 그어놨는데 이걸 깨버린다 하면은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간다고 생각을 못 하시고 계속 물을 그렇죠. 타시거나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물을 몇 개월간 타셨을 거예요. 이게 7월부터도 계속 물을 타셨던 분들이 많으니까요. 지금 딱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8만 원, 8만 2, 3천 원, 네. 8만 오늘이 8만 2천 원이네요. 8만 2, 3천 원 요 라인에서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반등을 듯한 모양을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지금 주 전무가 말씀대로 이 진짜 속아 넘어가기 딱 쉬운 네. 차트네. 과거에서 봐도 여기 있는 메이저들은 이렇게 우하향으로 그리면서 지선 깨면서 쭉 밑으로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 또 손절 물량을 많이 받아먹고 다시 올린 거예요. 그랬다가 그래 여기서 이제 또 한 3일간 또 저항선을 또 투닥이면서 또 투자자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또 물량을 던지고. 또, 예, 던지면서 밑으로 다시 또 내려오고. 내리고. 지금 그 라인들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 여기서도 안 턴다? 그럼 밑에까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는 워낙에 오래 히트주기 때문에 네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 더 털고 이제 끌어올리겠다. 그쵸. 엔비디아 조정 시에 한번 그럼 그게 딱 그거네요. 엔비디아 조정받을 때 저 라인이 좀 저 지지선이 뭐죠? 얼마죠? 자, 요 밑에 있는 지선이 68,700원이거든요. 68,700원. 지금 82,000원 네. 정도인데 오늘 이제 예전에 제가 SK하이닉스 17만 원 중반대에 매수를 드렸어요. 17만 원 중반에 있을 때 15만 3천 원 매수 드린 지금 그 그림하고 너무 비싼 거예요. 엔비디아 그러면 조정 예상에서 밑에 지선 지금 잡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엔비디아 조정받을 때 이제 네. 68,700원 지지선까지 이제 네. 찍는다고 전제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상방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안에 중간에 되게 단기 장선들이 되게 많아서 네, 헷갈리실 단기 것 같아요. 라인이 많아서 자, 그럼 목표치로 두시는 저항선을 제가 색상을 좀 그렇죠. 바꿔서 예. 좀 두껍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라인들 어떤 라인들을 보셔야 되냐면 이 라인을 보셔야 돼요. 11만 원. 요 11만 원 저항선까지 가게 되면 한번 조정이 살짝 나올 수 있는데 이 라인에서 어디를 뚫고 올라가면 위로 한번 달려갈 수 있느냐 그것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11만 원 저항선을 뚫고 바로 위에가 12만 원 저항선이에요. 요 라인입니다. 연두색.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바로 위에 15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돼요. 이 12만 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12만 원을 뚫느냐 맞고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아마 희비가 좀 교차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단 지선 68,700원은 비교적 선명하고 네. 이제 위에 저항선이 사실 좀 여러 개인데 네네. 복잡할 수 있는데 지금 11만 원, 12만 원 그거를 뚫으면 15만 원까지 이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저점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건 사실은 2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려면 이게 이제 단순히 수급이나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뭔가 모멘텀도 좀 붙어주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이거 엔비디아 조정 시에 지금 여기 세력들 자체가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뺏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은 결국은 좋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네. 장기적으로 그 위로 올릴 거를 생각을 해서 왜냐면 여기 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자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지. 내 밥그릇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 숟가락 꼽는 거를 숟가락이 너무 많이 꽂혀 네, 있는 너무 많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매니저라도 주가를 조정을 해서 이 손절 물량을 받아먹고 다시 올리지 여기에서 그냥 올리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살 때 지분을 더 늘려야 될 때 그렇죠. 비용 부담도 큰 거고. 그리고 여기 슬슬 옆으로 기다가 이제 매일 여기 투자자분들 보면 아 이거 계속 보합해서 왔다 갔다 하고 되게 신경을 쓰이는데 갑자기 또 확 길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다 이거죠. 네, 못 견디죠. 자, 그걸 받아먹는 거죠. 지금 현재 삼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세 개 대표 종목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확실히 역시 한미반도체가 변동성이 제일 클 수 있는 상방으로 네. 그런 여지가 좀 굉장히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미반도체가 30-40% 이상 거의 뭐 40% 가까운 일단 1차 저항선만 하더라도 높은 수익은 기대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역시 이제 엔비디아의 향후에 그렇죠. 따라서 뭐냐면 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지금 SK하이닉스든 한미반도체든 메이저들이 좀 어쨌든 개미 물량들을 좀 줄이려고 계속 작전을 맞습니다. 좀 피고 있다. 엔비디아 반등에도 잘 반응을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 물량, 손절 물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일부러 반등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털어내려고 지금 작전을 네, 펼치고 맞습니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좀 힘드시더라도 버티실 수밖에 없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엔비디아 조정 받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2차 전지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요즘 2차 전지가 되게 좋아요. 네, 현재 지선 찍고 많이 잘 오르고 있죠. 스웨덴이죠. 그 노스볼트 그 네네. 파산 신청 보호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반사익을 받는 게 아니냐. 사실은 이 얘기는 윤석천 평론가나 박순혁 작가님하고도 얘기할 때도 뭐 어느 정도 반사이익에 대한 네네. 그런 기대감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좀 네. 살펴보죠. 일단 테슬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네, 이게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제 생방송 보셨던 분들이나 예전에 제가 또 테슬라를 갖고 나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보시면서 되게 신기한 게 한번 느끼실 거예요. 그때도 이 저항선이 있었고요. 찍은 것까지 한번 보여드렸고 목요일장에 찍었는데 딱 거기 네, 찍었네. 오늘 또 찍고 빠졌어요. 이게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마켓나 2부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을 다 보여드렸거든요. 그거를 찍고 이제 빠지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있는 지선을 이 그림에서는 지지를 못할 것 같아요. 자, 며칠 동안 계속 지지를 했거든요.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났잖아요. 빨간 거. 네. 근데 이제는 이게 지선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프를 봤을 때 그렇다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연두색 지선과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지선 요 두 개가 보이거든요. 일단은 내일장 같은 경우에 조정이 크게 나와도 밑에 있는 지선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찍고 나서 올라갔다가 만약에 빠져도 이런 식으로 빠지지 한 번에 뚫고 내려오는 거는 저는 그건 너무 급락이니까. 네,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이 311.5불 정도 됩니다. 311.5불. 예. 그 라인들을 찍고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저 지선들을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라갈 때 이 지선을 찍은 상황에서는 같이 탄력받아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테슬라가 저항선을 찍었을 때는 또 반등이 또 제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에코프로 BM을 아침에 그 10시 생방송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테슬라하고 똑같이 그 저항선을 찍고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에코프로 BM을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밑에 지선에서 반등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다 알려드렸는데 오늘 그 그림 에코프로 BM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에코 프로그램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오늘자 일봉을 보셔야 돼요. 오늘자 일봉 같은 경우에 찍고 나서 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그림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11월 19일 화요일 날 아침 마켓나우 2부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과거하고 계속 연동이 되던 그 추세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지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든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추세 지지선에서 이제 반등이 날 거라고 저는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저번 주 화요일 날 19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저항선으로 이 빨간색 추세선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얼마죠? 오늘 고점입니다.
오늘 고점이 자, 얼마냐? 오늘 고점이 148,700원인데 요 저항선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거에 찍을 때마다 지지선 라인이었는데 이 라인들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항선으로 바뀌는 구간이라서 1차 저항선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서 연두색 지지선을 만약에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이 나와서 15만 원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네.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15만 원을 다시 찍었을 때 돌파 여부, 돌파가 나온다면 파란색 저항선까지 다시 갈 것이고 네.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내려오게 된다면 빨간색 추세 지지선까지 다시 찍고 나서 여기에서 W자 반등이 나올 그러게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양상으로는 M자를 찍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W자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렇게 네. 만들면 더 상승폭이 클 거고. 네네. 이 W자를 만들게 된다면 기존에 이제 밑에서 매수를 잡았던 신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익절이건 순절이건 나오겠죠. 네. 그 물량을 다시 받아서 올리겠다는 그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네. 예. 그러면 저 빨간색 지금 지지선은 얼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밑에 그 124,300원, 그러니까 전 저점하고 좀 비슷한 그 라인들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124,300원. 네.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W자 반등이 나오면 그러게. 크게 나와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찍었던 이 고점 라인은 뚫고 올라갈 거라고 그런다는 보고요. 얘기지? 그러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내일 수요일이잖아요. 네. 자, 내일 같은 경우에 11월 27일 날 밑에 연두색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와서 이 15만 원대에 있는 이 저항선을 뚫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W자 우측하단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돌파를 해서 이렇게 이런 그림처럼 앉아 있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돌파를 해서 이런 그림처럼 추세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파란색 저항선을 가는 그림이니까 어쨌거나 상방 차트는 맞는데 좀 조정을 주고 갈 것이냐 바로 갈 것이냐 그 차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상방 파란선은 좀 얼마예요? 파란색 저항선 위에 있는 저항선 이게 우하향 저항선인데 이게 18만 1,000원, 18만 1,000원으로 계속 이게 일봉이 생길수록 조금씩 낮아져요. 그래서 그 라인들은 이제 저하고 추세선 똑같이 설정을 해놓으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살짝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어놓은 거니까 한번 설정을 한번 해놓으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연두색 지지선도 어디서 가져왔는지 지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되니까 요 추세선대로 한번 대응 전술로 생각을 하시고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12만 원대 초반에서 초중반에서 일단 바닥은 확실하게 좀 다졌고 네. 이제 올라가는 건데 저게 좀 N자로 올라갈지 W자로 올라갈지 네네네. 단기 이제 그 문제네요. N자로 저항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자로 올라간다고 쳤을 때는 14만 8천 10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 저 빨간색이 내일 정도 되면 한 48만 18만 14만 8천 14만 8천 원. 14만 8,700원 700원 정도 예, 그게 되겠네요. 되고 그러니까 네네. 그거를 돌파를 하면 10까지 예, 18만 원, 1,000원까지 바로 갈 수도 올 수가 있고 있다. 아니면 거기서 찍고 내려온 다음에 12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예, 저는 단기 조정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결국 테슬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테슬라랑 에코프로비엠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테슬라 저항선 찍고 빠지니까 오늘 하필 찍은 곳이 또 1차 단기 저항선이에요. 테슬라와 같은 저항선을 현재 찍은 시점이다. 그거를 이제 2차 전지는 전부 다 뭐 이렇게 똑같이 간다는 건 아니지만 종목들마다 저항선하고 지선 수치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뭐 1차 이거 테슬라가 조정에 들어가서 1차 지지선 10만 4천 원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쯤 바닥에서 다시 한번 잡고 네. 근데 이걸 확실히 좀 차트상으로 봐도 업사이드가 굉장히 열려 있다라는 게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파란색 저항선만 뚫고 올라가면 28만 7천 원까지 그대로 열리게 되거든요. 28만 28만 7천 원까지. 28만 원이 지금 어디예요? 위에 연두색인 예, 거죠? 연두색 라인입니다. 그러면 참 뭐 엄청난 거죠. 예, 지금 수렴권이 점점 좁아지면 나중에 또 돌파할 때 더 크게 상승해 나오니까요. 결국은 2차 전지는 지금 뭐 나올 악재들은 웬만하면 다 나온 거기 때문에 다 나왔죠. 예. 이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사실은 실적에 대한 부분만 이를테면 4분기 실적에서 뭔가 좀 반등 조짐만 보여주면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뭐 일단 뭐 네. 이거는 뭐 길게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한 차트예요. 자, 일단은 조정이 나오는 거는 테슬라 때문에도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은 제가 저번에 박서영 작가님 나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또 찍고 반등이 나왔죠. 자, 그런데 살짝 깨고 나서도 갭으로 다시 올라타고 위로 그 슈팅이 나온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지저항선 중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찍을 때 매수 잡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목표치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밑에 있는 지지선 같은 경우에 37만 5,500원입니다. 37만 5,500원. 예. 1차 지지선이 네. 37만 5,500원 매수점으로 제가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찍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43만 3천원 라인. 자, 요 저항선도 이게 우하향 저항선이기 때문에 일봉이 생길수록 수치가 점점 낮아진다는 네, 얘기죠. 낮아질 거예요.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일봉들이 옆으로 계속 네. 옆으로 기게 되면 한두 틱씩 더 낮아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37만 2,500원을 지금 중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아, 주면 안 되죠. 예, 1차 지지선은 37만 2,500원을 확인을 하시고, 아까 그다음에 1차 저항선이 43만 4천원 정도니까 이거를 이제 감안하시면, 이것도 역시 사실 테슬라의 움직임에 따라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포스코홀딩스도 한번 보죠. 네. 포스코홀딩스가 요즘에 뭐 2차 전지주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철강 회사라 이 철강 쪽이 되게 부진해서 주가가 사실 더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좀. 이거 전형적인 역헤드 앤 숄더 아랫머리 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아랫머리 만들기만 하면 이제 우측 팔라인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일단은 예상도를 먼저 그려드리면요. 왜 역헤드 앤 숄더 아랫머리를 만들고 있느냐. 자, 저항선에 내려와서 지금 왼쪽 팔라인까지 다 만들었어요. 자, 역헤드 앤 숄더는 다 만들고 나면 상방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지금 단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그림에서 밑으로 다시 내려온 상황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W자 역헤드 앤 숄더가 그러니까 돼요. 완전히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 되면 위로 크게 올라가는 그렇죠. 4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W자 역헤드 앤 숄더 지금 왼쪽 머리 구간을 만든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오른쪽 구간을 지선 라인, 그 밑에 지선 라인까지 오면 이 지선 근처,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지선은 안 찍고 갈 것 같아요. 이 지선 근처까지 내려와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이 근처에 있는 그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그 대응하시기가 좀 힘드신 그런 라인들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저쪽에서부터 제가 또 가지고 나와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단기로 하나 그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저항선하고 연결을 하면 지금 현재는 요 단기 저항선을 제가 단기 지선 하나 설정을 했는데, 자, 요거를 요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그림에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까지 내려오고 나서, 자, 일봉이 생기면 옆으로 더 기게 된다면 요 수치는 더 낮아질 거예요. 그러겠죠. 이런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역헤드 앤 숄더를 그리면서 팔라인을 만들면 요거는 무조건 상방 차트입니다. 이 지금 포스코홀딩스 지금 여기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서 손절하시거나 매도를 하시면 너무너무 나중에 내가 왜 털면 올라가지? 라는 차트가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1차 지지선 얼마로 보면 돼요? 1차 지선 이거 우하향 지선인데 밑에 28만 7천 원이고요. 일봉이 만약에 두세 개가 더 생긴다 하면 28만 4천 원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봉이 생길수록 낮아지는 지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대응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네. 이제 역헤드 앤 숄더 만들고 우측 네. 팔라인 만든다고 그랬을 때 지금 일단 1차를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2차는요? 자, 2차 저항선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요거를 어디에서 또 가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아유. 제 동그라미 친 라인들 보이시죠? 제가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친 라인 추세선 아래에서는 일봉들이 저항선을 삼았어요. 근데 뚫고 올라갔는데 그 라인들을 지지선을 삼고 올라갔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연결을 하면 여기 빨간색 추세선 있죠? 이 라인이에요. 자, 그러면 확대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딱 찍었죠. 그래서 요렇게 대응 이 라인들을 제가 잡아왔고 그렇다면 제가 추세선 하나 쳤네요. 그러니까 요 라인들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 40만 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54만 원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라인들을 한번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포스코홀딩스도 앞에 한미반도체랑 같이 상방 업사이드가 예, 큽니다. 크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2차전지 쪽에서는 현재로 썼을 때는 포스코홀딩스의 업사이드가 에코프로비움이나 LG솔루션에 비하면 훨씬 크다. 네. 이게 보이네요. 자, 마지막 하방은 끝이 났다. 예, 하방은 끝이 났고 네, 말씀드리고 그거는 싶습니다. 저 에코프로비움도 아까 확인을 한 거고. 네. 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PNT 자, PNT 저번에 박승혁 작가님이 나와서 예. 그 배터리 3사의 전량 납품을 하는 업체는 거의 유일하다라고도 맞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 PNT를 제가 계속 주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지선이 오면 매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지선을 찍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거 밴드 공부방에서는 벌써 이제 다 매수가 들어갔어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 찍을 때 다 매수가 들어갔고, 자, 공개 방송에서 아침 생방송에서 나와서도 이날 매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지금 13% 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매수 드린 라인에서. 매수 라인이 얼마였어요? 자, 일단은 파란 색깔이었나요? 파란색 라인에서는 그 생방송에서 드렸고 밴드에서는 요 아래에서 드렸죠. 연두색. 네, 이 42,000원대에서 또 한번 드렸고 이 라인에서 지금 반등이 한 13%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라인에서 또 매수 드린 이유가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추세선을 그어서 대응을 하실 때 요런 라인들 연결되는 라인에서 매수를 잡으셔야 돼요.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일봉상 최저점 라인 35,000원 라인 최저점 라인하고 그 저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연결을 했죠. 그 라인을 딱 지지 삼아서 반등 4만원 써있는 요 연두색 라인 있죠. 이 라인을 딱 찍고 반등이 나오는 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제가 생방송에서 드린 거는 이제 13% 좀 넘게 수익이 13%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찬가지 엔비디아가 테슬라가 조정 시에 같이 내려와도 파란색 지지선을 찍고 나서 W자로 반등이 그러게요. 나오는 이게 지금 2차전지들이 다 이런 모양이 그림들이 다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네. 다시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그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그 후에 팔란을 만들면 역회된 숄더 완성하는 그런 그림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조정이 나와도 이거는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보셔서 대응을 하셔야지 이 밑에 라인 내려온다고 한 지금 13% 정도 수익인데 요거를 내려가면 한 7%, 6% 수익으로 바뀐다는 생각에 매도를 하시면 다시 이 종목을 네. 매수를 언제 잡으실 거냐면 위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요. 추격 매수 하실 거예요. 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마음이 조급하죠. 지금 밑에 잡고 계시는 분들은 버티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이 파란색 지선 여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수치가 4만? 지금 이제 42,600원으로 내려왔어요. 이 42,600원 라인이 올 때는 이 PNT는 무조건 매수를 잡아서 W자 반등이 나올 때 또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지금 그걸 한번 노려야죠. 1차로 얼마 정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 요거를 또 보셔야 됩니다. 자, 신비로운 차트의 세계로 추세선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상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거든요. 빨간색. 그런데 이걸 뚫고 나선 슈팅이 났어요. 확 나왔죠. 네. 자, 이 라인을 또 깨고 내려간 후에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찍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조정이 나왔죠. 밀리고 자, 그 라인들이 또 계속 찍고, 연동이 되는 겁니다. 밀리고. 찍고 또 밀려요.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역회된 숄더 그리고 나서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 빨간색 추세 라인까지 다시 가겠죠. 그게 얼마죠? 자, 그 라인을 예상을 한다면 한 7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봉들이 생겨서 올라가게 맞아요. 된다면 이거 우상향 저항선에서 수치는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만약에 그 전에 사례를 보면 그거를 뚫었을 때 네. 엄청난 슈팅이 저 맞습니다. 때도 보니까 갭 상승을 해서 쫙 올라가는데 네, 89,500원까지 올라갔죠. 뭐 그거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위에 업사이드까지도 한번 볼만 하겠는데. 뚫고 올라가면요. 저 위에 있는 저항선 9만 원대입니다. 91,000 현재 그림은 91,400원인데 더 올라가겠지. 네, 더 올라가요. 이거 우상향 저항선이라서. 그래서 밑에 매수 잡는 거, 밑에 매수점이 온다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거 안 잡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잡고 나서는 단타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좀 롱 포지션으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보통 이제 1차에서 30에서 한 50% 정도 처분을 하고 네. 나머지를 갖고 가면서 이제 2차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뽑아 먹을 때까지 뽑아 먹자. 이제 이게 우리 그렇죠, 주태영 전문가의 네.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가지고 기점으로 해서 엔비디아 통해서 삼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봤고요. 테슬라를 기점으로 해서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PNT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확실히 전체적으로 그림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역시 이제 한미반도체의 그 업사이드가 좀 더 커 보이고, 물론 이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하고 PNT의 업사이드가 굉장히 좀 크게 보인다. 에코프레임도 괜찮고 이런 모습들이 좀 전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